세종예술의 전당은 어느 단지 앞에 있을까요? 1번 천마을 3단지, 2번 나리째 마을 2단지, 3번 새뜸마을 11단지, 4번 나리째 마을 5단지. 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종시 아파트 동별 거래량 한번 알아보는데요. 지난번에 동별로 이렇게 거래가 됐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일생활권까지는 단지별로 살펴봤습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11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이제 추가로 신고되는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종시 이생활권 10월, 11월에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였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반복되더라도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서 이게 머리에 다 남아있으면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시죠. 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때마다 다시 얘기하게 돼요. 행복도시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1생활권, 이쪽이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은 이제 땅 만들고 있고요. 6생활권은 일부 입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세종시에 이쪽으로 세종필드 골프장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쪽으로 있고, 네, 그리고 현재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가 여기 천마을 옆으로 해서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지나가서 서세종 IC 거쳐서 이제 당진 쪽으로 이렇게 가는 도로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천마을 쪽에서요, 이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IC를 열어달라, 지금 그 이야기가 한번 나왔다가 타당성 검토해서 아마 무산되었던 것 같고, 다시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결국은 이쪽에서 하나쯤 연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현재로서는 서세종 IC로 가려면 이제 이쪽 도로를 타고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서세종 IC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세종 IC 옆쪽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이쯤에서 또 이 도로하고 한번 만나겠네요. 그래서 이 정안 IC로 가는 도로, 이 중간에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천안으로 올라가게 되죠. 국회는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아마 국회가 들어오는 시점 2030년, 31년 요 시점쯤 되면 이 주변에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국회에 오실 분들을 위한 주거가 좀 더 보강될지, 아니면 미디어 센터나 국가 기관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도로를 세종시 이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들을 좀 넓게 넓혀보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들이 보통 2차선이거나 4차선이거나 이제 그런 곳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좀 그 러시아워 시간이 되면 막힌다, 이런 얘기들 내부 쪽에서는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자, 지금 이 도로가 원래는 이 수목원 공사나 이런 것들이 이 중간 공사가 끝나면 폐쇄하기로 했었던 도로 같은데, 차량 사용이 많다 보니까 이 도로를 그냥 놔두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국회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이 더 많이 막힐 것 같으니 여기 도로를 좀 더 확장하자, 오히려 좀 더 넓히고, 지금 제가 정확히 어느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 도로도 확장을 하자. 확장을 해서 이 중간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막히지 않게 하자, 이런 계획을 만들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세종시에서 좀 적극 수용해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게 머릿속으로 계획으로만 좋은 거 말고 우리 사람들, 여기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변형을 하든지 추가로 넣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이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여기 백화점 부지가 현재 비어 있고, 이 많은 유흥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들어오고 또 어떻게 이제 발전될지,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숙제이죠.
자, 이 생활권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이 생활권은요 2-1 생활권 다정동이고요, 가온마을이라고 불립니다. BRT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중간으로 상권도 이제 웬만치 잘 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온마을은 1단지, 2단지, 3단지, 그리고 4단지, 5단지, 6단지, 초등학교 6단지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2단지도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2단지 옆으로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요. 4단지도 중학교 품고 있네요. 그리고 7단지 지금 임대아파트고요. 8단지가 여기 상가 옆쪽으로 5구 타입으로만 되어 있는 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또 초등학교 있어요. 10단지, 11단지, 12단지 이렇게 해서 12개의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세롬동 있고, 이쪽으로 나성동 있고, 여기로 천마을 한솔동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가온마을 다정동으로 먼저 가봅니다. 네, 다정동은요 1번 국도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데, 지금 이 세종로라고 되어 있는 이 1번 국도 지하차도로 이렇게 해서 신호등 없이 쭉 저 고운동 위쪽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이제 진입로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3단지 같은 경우에 이 지하차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일부러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별 거래량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온마을 전체 12개 단지인데 10월, 11월 2달 동안 있었던 전체 거래는 26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월에는 19건이 있었고요. 11월에는 7건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단지, 9단지는 거래할 수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거래량 안 나왔고요. 8단지나 10단지, 11단지는 10월, 11월에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단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여기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 자, 그리고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3단지네요. 3단지도 세대수가 많습니다. 여기가 3단지인데 한신 더 휴 아파트이고요. 다정동에서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거래되는 곳이 이 3단지 아파트입니다. 대체적으로 요 안쪽 라인, BRT에서 먼 안쪽 라인이 다정동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최근에는 5단지, 6단지도 금액이 떨어지면서 뭐 비슷비슷하게 1, 2, 3단지와 5단지, 6단지가 좀 비슷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보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4단지는 거의 12단지와 비슷한 금액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4단지, 12단지, 10단지는 좀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11단지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지도 않고 여기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조금 더 단지가 크거나 아니면 뭐 뷰가 좋거나 이렇게 해야 주상복합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들에 뒤지지 않고 매매가를 형성하는데, 요 11단지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뷰가 좀 잘 안 나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좋은 곳은 또 좋아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뷰랑 방향이랑 이런 거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마을 1단지는 10월에 5건 거래 있었는데 11월에는 아직까지 거래가 뜬 게 확인이 안 됐네요. 여기는 평수가 다양합니다. 작은 평형부터 큰 평형까지 있는데요. 거래된 곳으로 보면 5구 타입은 한 4억 5천 정도에서 거래가 됐고요. 84 타입은 6억 한 4천에서 5천 정도 거래됐고, 40평 되는 세대가 7억 2,500 정도의 거래가 된 것이 있어서 총 5건 거래가 2달 동안 있었습니다. 가온마을 2단지 제일 풍경채 아파트고요. 여기도 3건의 거래 있었네요. 11월에는 없었고 10월에만 3건 거래 있었는데요. 84 타입이 6억 정도 거래가 됐고, 98 타입이 10월에 7억 2,500 거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금액 동향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98 타입이 2단지 98 타입이 최고가일 때는 11억 1,500까지 지금 거래가 된, 물론 최고가를 찍은 그 세대이니까 뭐 높이라든지 뭐 층이라든지 뷰라든지 좋았겠죠. 11억 이상에서도 거래가 됐다가
최저가로는 한 6억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5억 가량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다가 지금 6억까지 떨어졌던 것이 이제 7억 2,500 정도 거래됐으니까 1억 이상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가온마을 2단지가 3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가온마을 3단지가 거래에 가장 많았다고 했어요. 지금 이 호갱론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 단지를 보고 있나 볼 수 있는데 지금이 밤 12시 반이거든요. 그 시간인데도 여기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4단지를 가장 많이 보십니다. 가온마을 4단지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아파트를 27명이 보고 있고 지금 설명드릴 3단지 같은 경우에도 한 20명 정도가 보고 계시네요. 3단지 10월에 4건, 11월에 3건 해서 전체 7건 거래 있었습니다. 여기도 5구 타입은 한 4억 3천 정도에서 거래됐고 84 타입은 한 6억 초중반대에서 거래됐네요. 6억 6천까지도 거래가 된 것이 있는데 이쪽 라인 기준으로 보면 84 타입이 한 6억 중반 정도, 6억 4천, 5천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다정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렇게가 지금 약간 비슷한 금액대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단지 보기 전에 5단지와 6단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단지 같은 경우에 한 건 거래 있었고 6단지 같은 경우에 4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중흥 S클래스 센텀시티 아파트이고요. 초등학교는 6단지가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5단지는 중학교를 끼고 있고요. 그 앞으로 이렇게 공원도 있습니다. 이 5단지에서는 학교 옆으로 해서 공원 지나서 학원 가는 요 라인이 참 기분 좋은 그런 공원이더라고요. 지금은 뭐 좀 춥겠지만 약간 봄 기운이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산책해보면 참 기분 좋은, 예전에 여기 김밥 사들고 나가서 앉아서 저희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한 5, 6단지 같은 경우에 84는 6억 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59 타입은 4억 8천 정도, 한 5억이면 거래가 되네요. 그러니까 다정동인데도 59 타입은 4억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5억 정도, 5억 약간 안 되는 금액대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이제 요 5개 단지 보시고 84 같으면 6억 중반 정도면 거래가 되고 좀 저층이나 그런 것들은 깎으면 6억 초반에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곳이 이 5개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4단지는 어떻게 될까요? 4단지는 3건 거래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네, 4단지 보겠습니다. 84 타입이 지금 최근 거래가 7억 3천 찍혀 있죠. 아까 여기서 우리는 6억 중반 정도면 매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4단지로 오니까 거의 1억 가까이 금액이 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온마을 4단지는 가온마을 12단지나 10단지와 비슷한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이 가온마을 4단지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그때 최고가가 11억 조금 넘었어요. 11억 2천인가. 84 타입이 11억 넘게까지 거래가 됐고 최저가 찍을 때는 이제 직거래 같은 거 빼고 봤을 때 한 뭐 6억 초반까지도 내려갔었네요. 6억 3, 4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억 정도 회복했습니다. 7억 3천 정도 거래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는 약간 오르락내리락 뭐 하죠. 협의가 얼마나 되느냐, 파는 분이 지금 얼마나 급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액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특히 지금 뷰가 좋거나 좀 완전히 이제 로얄 라인 같으면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지금 저희에게 로얄동 로얄층 7억 6천 매물이 하나 있거든요. 저 요거 정말 놓치기 싫은 그런 매물이에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뒀으니까 요 다정동 보시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10억까지 훅 올라갈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7억대에 8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가장 좋은 매물 잡아놓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표로 돌아오면 4단지가 3건 거래 있었는데 10월에 3건 거래 있었고 11월에는 없었네요. 아마 조만간 84 타입 거래가 뜨면 아마 그 집이 아닐까. 좋은데 7억 6천에 지금 팔겠다 하신 그 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팔아야 되는데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 말씀드렸죠. 저희하고 거래를 해주세요. 저희한테 매물이 있는 걸 거래하셔도 좋고, 저희한테 없는 매물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세종시 전역을 뒤져서 여러분들이 찾는,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세대 찾아 드리니까요. 의뢰를 저희에게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지금같이 어려운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좀 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건을 이제 내놓으실 때도 저희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면 제가 파악을 더 잘하고 있으니까 거래해드리기가 조금 더 쉽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 좀 드렸고요. 4단지 거래 5구 타입은 한 5억 정도 전후에서 거래되는데, 이 가온마을 4단지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은 완전히 서향인 세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구 타입은 다른 단지보다 좀 많이 비싸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5억 정도 돼서 거래되고, 완전히 남향이고 층이 좋으면 좀 더 매매가는 올라갈 거예요. 84 타입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12단지가 거래가 됐네요. 12단지는 이쪽에 있어요. BRT 라인 바로 앞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2단지거든요. 그런 스타벅스가 바로 있는 요 단지 더 하이스트 아파트. 더 하이스트 아파트는 8단지, 12단지, 10단지 이 세 개가 같은 더 하이스트 아파트입니다. 12단지에는 5구 타입부터 해서 큰 평형대까지 있고, 10단지는 5구 타입은 없고요. 84 타입하고 이제 30평 후반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 앞에, 그리고 11단지가 여기 지웰 푸르지오가 있고, 지웰 푸르지오 앞으로 여기 건강검진센터와 함께 로컬 푸드 파는 마트가 있거든요. 그 마트에 이 화덕에 구워주는 생선을 팔아요. 여기가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대방어 회를 여기서 사다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여기가 수산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으니까 혹시 수산물 사실 분들 요 마트 이 다정동에 있는 마트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단지 거래 3건 있었고요. 10월에 3건, 11월에는 거래가 없었는데요. 5구 타입이 5억 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5구 타입은 이 12단지가 가온마을 4단지보다 거의 4, 5천 지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84 타입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7억 5천 거래가 된 게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지금 10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었지만 여기도 84 타입은 12단지하고 비슷한 정도의 금액대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1 생활권 했고요. 이제 2-2 생활권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퀴즈 하나 드렸었죠. 자, 이번 영상에도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네, 세종에도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이 예술의 전당은 과연 어느 단지 앞에 있을까요? 이생활권이라고 했으니까 가온마을, 새뜸마을, 천마을, 나리째마을 요 네 마을이 이생활권이죠. 자, 이 중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세종 예술의 전당은 어느 단지 앞에 있을까요? 1번 천마을 3단지, 2번 나리째마을 2단지, 3번 새뜸마을 11단지, 4번 나리째마을 5단지. 네,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2-2 생활권 세롬동,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새뜸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롬동 새뜸마을은 14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새뜸마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제일 안쪽에 있고요. 5단지, 6단지, 7단지, 그리고 8단지, 9단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10단지가 있습니다. 11단지 이쪽에 있고요. 약간 이 단지 배치를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12단지는 또 이쪽에 있어요.
이 9단지하고 12단지가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입니다. 대전 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브랜드죠. 13단지는 트리쉐이드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입지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단지, 새뜸마을 14단지 가장 높은 매매가를 나성동 들어오기 전까지 가장 높은 매매가 보이고 있었던 이제 그 단지가 되겠습니다. 새뜸마을 10단지, 11단지, 14단지가 대장 아파트, 몇 년간 대장 아파트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지금은 약간 혼란 시대예요. 나성동하고 어진동 새로 들어온 주상복합 중에 누가 과연 1등 아파트가 될지는 지금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힘들고요. 거래가 이제 좀 많아지면서 누군가 이제 이 아파트가 1등 아파트다 하겠죠. 지금으로서는 나리째 마을 2단지를 지금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요 앞쪽 라인 역시 쭉 상가들이 들어가 있는 그 라인입니다. 네. 광고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여기 13단지 아래쪽에 여기 코너에 예전에 연안식당 들어왔던 자리에 지금 칼국수집 하나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육개장 칼국수가 7,700원입니다. 지금 그 돈으로 식사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점심 먹으러 일부러 그 칼국수집에 종종 가는데요. 여러분도 맛있어요. 육개장 맛있고 그리고 밀키트도 파는데 그 밀키트도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거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뜸마을은 전체적으로 37건의 거래가 10월, 11월 두 달 동안 있었습니다. 10월에 24건 거래가 있었고요. 11월에는 13건 거래가 있었고 아마 최종적으로 다 찍히고 나면 거의 한 20건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 거래가 많았던 단지는 새뜸마을 5단지입니다. 5단지는 세대수가 많은 단지예요. 한번 보시면 세대수가 1,005세대 정도 되고 1단지도 물론 세대수가 많습니다. 이 단지 이름의 특징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 새뜸마을 1단지, 2단지, 5단지, 6단지가 메이저 시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몇 개 건설사들이 이 각각의 땅을 낙찰받은 몇 개 건설사들이 같이 디자인 해가지고 기본적인 이 모양 타입에 대한 설계를 하나로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시티라고 하고 각각 건설한 건설사 이름들을 단지별로 붙여서 1단지는 메이저 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2단지는 메이저 시티 리슈빌, 5단지는 메이저시티 아이파크, 6단지는 메이저시티 힐스테이트 이렇게 지금 이름 붙어져 있는데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8단지는 지금 거래할 수 없는 아파트라서 거래량이 안 나왔고요. 나머지는 3단지나 6단지, 11단지는 실제로 11단지, 14단지까지는 실제로 10월, 11월에 거래가 없었던 것 같네요. 자, 1단지 같은 경우 1단지는 세룸 중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입니다. 세룸 중학교 잘한다고 소문 나 있는 그런 학교죠. 총 4건의 거래 있었고 10월에 2건, 11월에 2건이었는데요. 5구 타입이 없고 좀 40평대 또 큰 타입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40평대가 45평인가요? 45평 정도 되는 타입이 한 8억 7천에서 9억 정도, 이제 9억 전후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세대수가 작습니다. 그러면서 5984 있는데요. 거래는 2건 거래가 됐네요. 10월에 2건 거래가 됐는데 5구 타입이 한 5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3단지 롯데캐슬 아파트, 사실 요 라인에서 3단지는 독보적으로 좀 금액이 높습니다. 금액이 높을 때는 아마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살기 좋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롬 초등학교 그리고 세롬 중학교 이제 요 학군이 가능하고 이 상가 이용하기도 편하고 한 그런 것들, 그리고 단지 관리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새뜸마을 3단지가 요 라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매매가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현재 저가들이 거래가 잘 돼서 그런지 이번에는 3단지 거래가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급한 매물 하나 있어요. 84 타입이 지금 7억 8천에 나와 있는 매물, 거래 금액은 저희가
협상을 좀 해드리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 내부에 항상 계셨던 분들은 이쪽 라인에서 새뜸마을 3단지가 유난히 좀 금액대가 높다. 그리고 새뜸마을 6단지가 요 라인에서 유난히 금액대가 높다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금액대가 높아도 얘네들은 높은 이유가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새뜸마을 3단지나 새뜸마을 4단지, 뭐 어떻게 보면 4단지가 세대수도 더 많고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쉽게 매수가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새뜸마을 3단지 7억 8천이 제가 금액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뜸마을 4단지 거래된 거 보면요, 지금 5건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중에 84 타입 거래된 것이 6억 초반에서 한 6억 7천까지 그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6억 중반이면 살 수 있는데 여기 왜 7억 8천 1억이나 더 비싼데 금액이 좋다고 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새뜸마을 4단지 5건의 거래, 10월에 3건, 11월에 2건이 있었고요. 84 타입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고, 100 타입이면 한 40평이나 41평 뭐 요 정도 되겠네요. 7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단지 제가 사실 좀 추천 많이 해드리는 단지기는 해요. 여기 사우나도 있고 그래서 사시는 분도 좋아하시고 교통도 상당히 지금 편리한 편입니다. 세롬동 진입하실 때 이 4단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5단지가 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됐다고 했는데요. 10월에 5건, 11월에 4건 정도 거래됐고, 5단지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은 5억 전후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84 타입이 7억 7,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단지 쪽이나 새뜸 3단지나 항상 이제 이 둘은 좀 비슷하게 금액대가 형성되니까, 이쪽이 84가 7억 7,500 거래가 됐다고 하면 여기도 그 정도는 충분히 거래가 될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101 타입 한 40평 정도 되는 것들은 5단지 같은 경우는 8억 1천에서 8억 3천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래서 이 안쪽 라인에 비해서는 7, 8천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평형대가. 자, 6단지는 5단지보다 훨씬 높아요. 6단지는 거의 새뜸마을 10단지나 11단지와 같은 매매가 금액대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거래가 없었고, 7단지. 자, 7단지가 지금까지는 거래 없었는데 지금 실거래 뜨고 있죠.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분양 전환이 되면서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시의 임대 아파트들은 상당히 좋은 곳에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딱 위치가 좋은 곳에 이렇게 여기는 임대 아파트, 여기는 임대 아파트 이렇게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8단지 임대 아파트고 7단지 임대 아파트였는데 이제 분양 전환돼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래가 조금 주변보다 그럼 조금 싸게 해주면 입지가 괜찮으니까 거래들이 되겠죠. 7단지 5건 거래됐고요. 5구 타입이 4억 3천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임대 아파트였으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보다는 약간 싸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84 타입이 6억 3천에서 한 7억 정도까지 거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7단지가 오히려 이 안쪽에 이런 단지들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7단지 집을 좀 몇 번 보여드리느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는 분에 따라서 집 상태가 상당히 좋은 집도 있고 집 상태가 좀 많이 나쁜 집도 있고,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뭐 집 상태가 좀 안 좋다 하면 요새는 내부 인테리어들 다 새로 하고 들어가시니까요. 그렇게 좀 손보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뭐 입지도 좋고, 여기 학원 바로 앞에 세롬동 학원가가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이 상권 이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매수를 좀 저렴하다 하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단지도 좀 큰 평형대 있어서 거래 없었고요. 새뜸마을 10단지는 5구 타입부터 큰 평형까지 같이 있는 단지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단지 중에 한 곳입니다. 7건 거래 있었고 10월에 5건, 11월에 2건 거래가 있었는데요. 5구 타입은 한 6억 정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새뜸마을 10단지 5구 타입은요, 세종시 전체에서 가장 매매가가 높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84 타입은 거래가 없었고 98 타입 38평형 정도 되는 것이 10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성동 나리째 마을이나 어진동 한뜰 마을의 주상복합이나 그 특수한
그런 10억 넘는 매물들 말고 그냥 일반 아파트에서 10억 넘게 거래가 되는 그런 곳이 10단지다. 한번 예전 거래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10단지가 지금 세롬동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단지입니다. 34명. 사실은 지금 숫자로 보면 많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새벽 1시이기 때문이에요. 네, 최고가는 그때 8억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최저가 이제 4억 중반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거래는 5억 9천 정도에서 되고 있네요. 1억 이상 회복을 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지금은 사실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현재 단지에서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최저가로 나와 있는 매물들을 이제 살짝 조정해서 그렇게들 매수를 하시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단지 같은 경우는 6억 전후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 2천 뜬 것도 봤는데요. 6억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금액 말씀드리는 것들은 저층이나 직거래는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최근에 10월 11월에 거래가 좀 꽤 많이 됐죠. 그런데 대부분 6억 전후인데 하나 5억 2천 거래된 거 있는데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면 여기가 2층이에요. 그래서 저층은 한 10% 정도 저렴하게 거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뜸말 11단지 거래 없었고요. 아까 9단지도 거래 없었다 그랬고, 12단지 보겠습니다. 12단지도 여기 BRT 라인 바로 붙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 국세청이 있고 소방청이 있고 인사혁신처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여기 행안부가 쓰고 있던 것이 이제 그 삼청사로 들어갔죠.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 12단지를 또 좋아하세요. 바로 앞에 왔다 갔다 하기도 좋으시고 출퇴근 좋으시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십니다. 12단지 2건 거래됐었고요. 10월에 2건 거래됐네요. 5구 타입이 한 5억 8천 정도, 6억 가까이. 네, 그래서 요 12단지 5구, 10단지 5구, 요런 것들 5구 타입이 좀 비슷한 금액대 거래가 되고요. 여기 안쪽으로 5단지 정도 들어오게 되면 5구 타입이 여기도 4 후반대에서 5억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BRT나 인기가 많은 단지로 나오면 1억 정도 올라서 6억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13단지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28평형이 있고 또 34평형이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8평형이 거의 구조가 잘 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이 주요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시는데, 84 타입이 여기 8억대 넘어서 9억대로 이제 가고 있어서 너무 비싸다 하시면 여기 28평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가 워낙 좋습니다. 바로 앞에 BRT 백화점 부지 있고, 여기 나성동 먹자 상권 있고,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기도 좋고 상권 이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 뒤가 바로 공원이에요. 이 공원 따라 올라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갑니다. 여기 성당 하나 있고요. 앞에 싱싱장터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원, 이쪽으로도 학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주하기에 상당히 좋은 요건 많이 갖춘 것 같아요. 이 단지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단지. 14단지는 역시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이고요. 30평 후반대와 40평형대 대형 평수로 되어 있는, 세대수는 222세대니까 세대수는 좀 작지만 좀 가장 돈 있으신 분들이 사신다, 요런 단지가 이 14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38평형이 지금 10억 초반대 매수하실 수 있는 매물이 저희가 가장 저렴한 매물 지금 2개 가지고 있는데요. 요 14단지 들어오실 분들은 또 지금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지금 세롬동 알아봤고요. 짧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12시쯤에 시작했다고, 제가 아까 12시가 조금 넘었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1시가 한참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길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부분들을 잘라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지 여러분들은 한번 그냥 짐작으로만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천마을로 가볼게요. 네, 여기가 천마을입니다. 천마을은 가장 먼저 들어왔다 해서 천마을이죠.
천마을은 7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마을 1단지, 2단지, 3단지, 여기는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라고 부르고요. 4단지, 5단지, 6단지, 그리고 7단지입니다. 일부 남쪽으로 금강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입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3단지와 7단지로 지금 많이들 좀 들어오시고요. 이제 여기는 10년 넘어가면서 단지 수목들이 상당히 아름드리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르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참샘초등학교 있고요. 한솔중학교 이쪽에, 한솔고등학교 이쪽에, 한솔고등학교 잘한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마트가 이 옆에 있어요. 공원들이 워낙 좋죠. 여기가 역사공원도 있고요. 걸어다니면 상당히 좋은 아주 한적한 그런 곳이 이 한솔동입니다. 네, 천마을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천마을 전체 거래량은 21건이었습니다. 7개 단지였죠. 10월에 13건, 11월에 8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좀 많지 않았네요. 자, 천마을 1단지는 이쪽에 있어요. 천마을 1단지 같은 경우에 전체 4건 거래가 있었는데 10월에 2건, 11월에 2건 사이좋게 거래가 됐었고요. 84 타입이 5억 초반에서 한 6억 사이, 그러니까 5억 중후반대면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천마을 2단지는요. 여기 2개 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20평형인가요? 작은 평수가 있어서 거의 그 도담동에 이제 3단지, 4단지 이런 곳처럼 그냥 혼자 계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만한 그런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2단지에서 4, 9 타입이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여기도 투자하실 분들이 사두기 좋죠. 전월세는 잘 나갑니다. 자, 그러한 거래가 이제 3건이 있었고요. 그다음 천마을 3단지 이쪽입니다. 강뷰 보이는 곳들은 요 앞쪽 라인이고요. 뒤쪽에는 강은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내부가 약간 외국 온 느낌, 그런 느낌 저는 받았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 아주 감성 포텐이 터지는 그런 단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마을 3단지에 2건 거래가 있었고 10월에 한 건, 11월에 한 건인데 이게 뭐 직거래이거나 저층이거나 그래서 금액이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천마을 4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는 좀 다른 단지들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요 단지인데요. 세롬동으로 상권 이용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로 볼 때는 좀 저렴하게 거래되는 단지예요. 이 안쪽 천마을 5단지, 6단지, 4단지가 좀 저렴한 매물들 나오고 저렴하게 거래되는 단지입니다. 천마을 전체적으로 좀 저렴하게 거래되지만 더 저렴한 단지가 이 4, 5, 6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쯤이 7단지, 그리고 이쪽 1, 2단지 쪽은 이쪽 1단지나 3단지 쪽은 그래도 BRT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단지입니다. 4단지도 한 건 거래 있었는데 직거래로 거래하신 거라 뭐 금액 의미 없고요. 천마을 5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10월에 2건 거래가 있었네요. 84 타입이 한 5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84 타입이 5억 정도 거래면 고운동이나 아름동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4 타입이면 43평형 이렇게 되려나요? 40한 3평이나 45평형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평형대 보려고 제가 지금 호객논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 천마을 5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114 타입이면 44평형이네요. 44평형이 지금 6억 천에 거래된 게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최고가로 거래됐을 땐 8억 3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뚝 떨어져서 최저가 5억 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3억 정도가 떨어졌다가 지금 1억 정도 회복한 상태입니다. 세종시 전반적으로 이런 비슷한 금액 변동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천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5건의 거래 있었습니다. 10월에 3건, 11월에 2건인데요. 84 타입이 4억 6천에 거래됐네요. 59 타입도 3억 6천에서 3억 7천. 4억 이하니까 여기도 고운동
가락마을이랑 비슷한 금액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단지 삼성 레미안 아파트이고요. 전체 4건의 거래 있었고 10월에 2건, 11월에 2건 거래 있었네요. 네, 보니까 5구 타입이 3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저가에서 여기는 그렇게 아직 많이 올라오고 있지 못하네요. 네. 최저가가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3억 6천 거래됐으니까. 최고가도 볼까요? 최고가는 5억 1,300까지 거래가 됐었고 지금은 3억 6천 정도로 1억 5천 정도 떨어진 상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3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최저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네요. 4억 9,500. 네, 거래 그래프 보면 지금 7단지는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뭐 많이 회복해 보이진 않지만 살짝 회복한 정도. 그래서 지금 한 5억 5천 정도로 84 타입이 거래가 되고 있다. 네, 아까 6단지나 5단지, 4단지 정도에서는 4억 후반대에서 5억 정도 거래가 되고 7단지는 5억 5천 정도 거래됐죠. 그리고 이쪽 1단지나 3단지도 5억 중반에서 6억 사이, 지금 5억 7천, 6억 1천 이렇게 뜨는데 그 정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천마을 봤고요. 이번에는 나성동 나리째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나리째 마을 나성동입니다. 나리째 마을 1단지, 2단지는 리더스폴의 아파트입니다. 여기 앞으로 도시 상징 광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국세청 쪽에서. 이 광장에서 앞으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텐데 현재는 지금 이쪽 부지가 비어 있어서 펜스가 쳐져 있고 이쪽 부지도 비어 있어서 이 옆으로 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탁 트여 있고 많은 사람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광장인데 여기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어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직 잘 하고 있지 못해요. 빨리 이 옆에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펜스를 뜯든지 해서 좀 더 개방감 있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나리째 마을 2단지 앞으로는 세종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맞추셨나요? 네, 정답이 나리째 마을 2단지입니다. 2단지 앞으로 예술의 전당이 있어요. 그리고 3단지는 이쪽에 있습니다. 어반 아트리움이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죠. 그 옆쪽으로 3단지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아파트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기는 이 3단지가 제일 좋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네요. 위로 나리째 마을 4단지 트리쉐이드 리젠시 아파트 있고요. 5단지와 6단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5단지는 바로 먹자상권 북쪽으로 있는 곳이 5단지 한신더 유리저브 아파트, 6단지는 좀 더 이 제천 쪽으로. 과연 이 나리째 마을에서는 이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얼마까지 매매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워낙 그 금액들이 내놓는 금액이 일단 높고 생각보단 거래가 많이 안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입주를 했을 때 각 부동산들마다 나리째 마을에 매물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몇 개씩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됐더니 지금 아파트 매수를 못하겠네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죠. 쌀 때는 우리가 못 사고 비쌀 때는 사고 싶어 하고 왜 항상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리째 마을 전반적으로 볼 때 저렴한 84 타입 매물은 한 8억대에서 나오고 있고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요. 좀 괜찮은 매물은 10억 이상 주셔야 되고 큰 평수 40평형대 50평 이렇게는 한 15억대 정도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리째 마을 나성동 전체 거래 20건 거래됐어요. 이제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지나고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10월에 14건 거래 있었고요. 11월에 6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나리째 마을 1단지는 이쪽이에요. 나리째 마을 1단지에서 거래 한 건 있었고 84 타입이 8억 3천 거래가 됐습니다. 그 8억대가 급매물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리째 마을 2단지가 대장 아파트라고 했죠. 그래서 나리째 마을 2단지는 6건 거래 있었는데 그 중에
84 타입은 10억, 11억에서 거래가 됐어요. 자, 여기서는 8억대 찾으면 안 된다. 뭐 저층이면 8억 후반대에 뭐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뷰 좋은 거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만한 금액을 지불하셔야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0 타입은 12억에 거래됐고요. 114 타입은 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45평이 15억에 이미 거래가 된 것이 있고 지금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매물 15억에 광고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뭐 일부 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나리째 마을 12단지 45평을 지금 이 금액 15억에 사실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나리째 마을 3단지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아파트는 5건의 거래 있었습니다. 10월에 4건, 11월에 1건 나왔고요. 84가 이게 뷰가 좀 괜찮았나 봐요. 9억 8,500 거래가 됐었고 98 타입 그럼 37평형 8평형 되겠네요. 9억 5천에서부터 12억 거래도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나성동은 약간 매매가가 혼란의 시대다. 뷰 잘 나오면 10억 이상에서도 쭉쭉 거래가 되고 아니면 저렴한 거래들은 또 8억대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리째 마을 4단지 트리쉐이드 아파트 한 건 거래 있었어요. 95 타입. 95 타입이니까 37평 정도 되죠. 여기가 9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리째 마을 4단지는 매물 내놓으실 때 9억 9천 10억 정도가 내가 매매 가능한 금액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리째 마을 5단지는요 4건 거래 있었습니다. 10월에 4건 있었는데요. 84 타입이 8억 7천에서 9억 그럼 8억 후반대 9억에서 이제 조금 깎아주면 거래가 되는 6단지 거의 비슷해요. 5단지나 6단지는 84 타입이 한 9억 전후에서 거래가 된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리째 마을 6단지 같은 경우는 3건 거래가 있었네요. 10월에 2건, 11월에 1건. 자, 그래서 나리째 마을은 딱 얼마가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곳이 이 나성동 나리째 마을입니다. 금매로 좀 뷰가 딱히 나오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하면 84 타입 기준으로는 8억 한 중반 선에서 거래되니까 그렇게 내놓으시고요. 뷰가 잘 나온다 그러면 10억, 11억에도 거래가 되니까 그렇게 내놓으시고 30평 후반대 정도 된다고 보면 역시 한 10억에서 11억 사이 그 정도 선에서 거래된다고 보고 진짜 뷰가 좋으면 한 12억 정도까지도 거래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시고 금액대 매매가 매물 결정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가 거의 최저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수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들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깎아달라고 하면요 저희 중개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나중에 그 매도인이 저희 중개사들 안 쳐다보려고 해요. 저 부동산하고 거래 안 할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상식적으로 얘기가 될 만한 선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자고 해야지 파시는 분은 내가 최대한 깎아서 한 9억 정도 원래는 제가 12억에 내놨었는데요.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 한 9억까지 팔게요. 제 최저선이 9억입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8억 7천까지만 좀 깎아서 해볼까요? 요 정도는 협의가 좀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그분한테 한 뭐 7억 5천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도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은 이상 그 말을 꺼내기가 아주 힘들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생활권 전체적인 거래 알아봤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항상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네요. 제가 편집을 잘 해서 짧은 시간으로 줄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2시 안에 끝내서 다행히 조금 일찍 잘 수가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더 줄여서 핵심만 말하도록 해서 3번의 영상에 다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